안녕하세요. 책 속 모험의 길에서 찾은 에너지와 지혜로 함께 성장하는 책 아움입니다. 오늘은 조 디스펜자 박사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라는 책에서 심장이 단순히 근육 펌프인 것이 아니라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기관이고 감각기관으로서 기능해서 뇌에 그 신호를 보낸다는 것과 우리 자신과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사결정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심장이 일관성 있게 뛸 때 우리 몸에 어떤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지와 일관성 있게 뛰는 심장과 고양된 감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동굴벽이나 석판에 자신들의 역사를 새기기 시작할 때부터 심장은 마치 모든 시대를 걸쳐 시간의 바늘을 관통하는 실처럼 건강이나 지혜, 직관, 안내, 더 높은 지성을 상징한다고 받아들여져 왔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리에게 생명력과 지혜를 주는 것이 뇌보다는 심장이라고 믿었다. 메소포타미아인들과 그리스인들도 모두 심장을 영혼의 센터라고 생각했다. 그리스인들이 심장을 우리 몸 안에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열의 원천이라고 보았다면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심장이 태양열의 파편이라고 믿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심지어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을 뽑아 태양신에게 바치는 희생 제의를 치르기도 했다. 로마인들도 심장이 생명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여겼다. 과학혁명이 태동하던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인간의 몸과 정신이 서로 구별되는 두 개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이 기계적인 우주관 덕분에 사람들은 심장을 그저 특별한 기계 정도로 보기 시작했다. 심장 메커니즘이 우리 몸의 펌프 기관쯤으로 전락하면서 천부의 지성과의 연결 통로라는 심장의 성격도 그늘에 가려졌다. 근대 과학이 발달할수록 느낌, 감정, 그리고 우리의 더 높은 자아로 연결된다는 심장의 성격은 점점 더 잊혀져 갔다. 전자기장의 발생 원천이자 통합전과의 연결 통로로서 심장의 진정한 의미를 현대과학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인식하게 된 것은 겨우 지난 몇십 년에 불과하다. 심장은 생명력을 유지시킨다는 분명한 역할이 있지만 단순히 온몸에 피를 돌리는 근육 펌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기관이기도 하다. 그리고 감각기관으로 기능하면서 심장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사결정 능력에도 영향을 끼친다. 심장은 시간과 장소, 문화를 뛰어넘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다. 가슴 속의 알매 연결될 때 훌륭한 안내를 받고 사랑과 지혜를 되찾게 된다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 문화에 상관없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전제이다. 우리 몸속에 비장, 간, 신장 같은 다른 모든 기관들은 제쳐놓고 왜 유독 심장만이 지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르겠다. 지난 2013년부터 우리는 심장 기능의 일관성 및 변형 상태를 측정하고 정량화하려 애써왔다. 이 작업은 심장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그 결과 우리는 심장의 고양된 감정들이 사랑, 자비, 감사, 기쁨, 합일, 수용, 이타심 등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의식들 덕분에 우리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생명 에너지를 뺏어가는 스트레스를 느끼기보다 충만함과 온전함을 느끼고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문제는 심장의 이 고양된 감정들이 우리가 필요할 때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해 어쩌다 한 번씩 생겨난다는 것이다. 생산성만 중시하고 뭐든 신속하게 끝내야 하는 오늘날의 급박한 문화에서는 당연히 스트레스가 커서 정신적, 감정적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그 균형이 깨질 때 건강에 이런저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20세기가 막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남녀 통틀어 심장병이 제일 큰 사망 원인이다. 미국만 봐도 심장 관련 질환 때문에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에 들어가는 돈, 환자 발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로 낭비되는 돈이 매년 약 2,070억 달러에 달한다. 심장 질환은 유행병 수준이 되었으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이다. 다행히도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심장 일관성에 대해 다양하게 연구해온 결과 우리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내면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만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자발적으로 심장의 일관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식의 습득과 적용 그리고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가 심장에 대해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트메스 연구소의 선구적이고 획기적인 작업 덕분이다. 하트메스 연구소는 심장, 뇌의 일관성을 다루는 비영리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1991년부터 심장과 마음 사이에 연결점을 찾고 다른 사람들의 심장과 연결을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과학적으로도 신뢰할 만한 도구들을 연구하고 개발해 왔다. 그들은 사람들이 심장의 직관적인 안내를 통해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균형을 찾도록 돕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 하트메스 연구소와 우리가 동반자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둘 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려면 일관성 있는 뇌, 분명한 의도와 일관성 있는 심장, 고양된 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트메트 연구소는 의도 또는 생각이 느낌 또는 감정과 만날 때 우리의 생물학적 에너지가 바뀌고 에너지가 바뀔 때 오랜 연구 끝에 증명해냈다. 이 두 요소의 결합이 물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로 하여금 생물학적으로 익숙한 과거에서 사는 데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살게 만든다. 전 세계에서 열리는 워크숍에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그런 고양된 존재 상태를 유지하고 지속하도록 그리하여 더는 상황의 희생자로 살거나 감정의 노예로 고통받으며 살지 않고 자기 현실의 창조자로 살라고 가르친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상태 또는 새로운 성격, 이것이 새로운 개인적 현실을 만드는 새로운 존재 상태 또는 새로운 성격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하트메스 연구소와 함께 심장의 일관성을 의도적으로 조정하고 유지하는 법을 가르쳤다. 심장이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드럼을 규칙적으로 두드릴 때처럼 생리학적으로 한결같이 질서 있게 심장이 뛰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심장이 질서 있게 뛰지 않는다면 심장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심장이 일관성 있게 뛸 때 우리는 심장지성에 접근할 수 있다. 하트메스 연구소는 심장지성을 이렇게 정의한다. 자기 주도적 과정을 통해 마음과 감정이 균형과 일관성을 획득할 때 경험하게 되는 통찰과 자각의 흐름. 우리는 이 심장지성을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알매 형태로 경험하고 생각과 감정 속에서 드러나는 이 심장지성은 우리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유익하다. 곧 이야기하겠지만
일관성을 지닌 심장은 혈압을 낮추고 신경체계와 호르몬의 균형을 향상시키며 뇌 기능을 좋게 하는 등 이로운 점이 셀 수 없이 많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고양된 감정 상태를 잘 유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며 정신을 맑게 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높은 수준의 직관력을 얻을 수 있다. 하트메스 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물론 우리가 모아온 연구 자료들만 보아도 심장에 연결된 감정들을 고양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유전자의 더 건강한 발현을 촉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심장의 일관성은 심장의 일관되고 안정된 박동에서 시작되며 일관되고 안정된 박동은 감사, 감탄, 감격, 고무, 자유, 친절, 이타심, 자비, 사랑, 기쁨 같은 고양된 감정들을 개발, 연습, 유지할 때 얻을 수 있다. 심장이 일관성 있게 뛰면 우리 몸의 모든 체계가 그 혜택을 입는다.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우리는 매일 불행, 분노,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대신해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상태, 이타적인 마음의 상태를 만들고 유지해보면 어떨까? 그럴 때 마침내 새로운 내면의 질서가 생겨나고 전반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다리 역할을 하는 심장. 에너지센터 축복하기 명상에서 보았듯이 가슴뼈 바로 뒤에 있는 심장은 우리 몸의 네 번째 에너지 센터이다. 네 번째 에너지 센터는 우리의 신성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곳이며 더 큰 수준의 자각과 에너지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심장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몸과 관계하는 아래쪽 세 에너지 센터와 우리의 더 높은 자아와 관계하는 위쪽 세 에너지 센터들의 교차점이다. 심장은 통합장과의 연결점으로 기능하며 이원성 혹은 양극성의 통합을 상징한다. 분리, 구분, 양극화된 에너지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곳이 심장이다. 다시 말해 음과 양, 선과 악, 긍정과 부정, 남성과 여성, 과거와 미래처럼 상반되는 것들이 통합되는 곳이 심장이다. 심장이 일관성을 획득해 신경계가 뇌 에너지 창조성, 직관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반응하면 실제로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의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난다. 이제 심장과 뇌가 함께 일하게 되고 우리는 더 온전해진 느낌, 연결된 느낌, 만족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된다. 단지 우리 몸 안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 모든 사람들하고도 말이다. 심장 중심 상태에 있을 때 느끼는 온전함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결핍감이나 다른 무엇인가에 대한 욕구를 일소해버린다. 온전함, 하나임이라는 이 창조적인 상태에 이를 때 드디어 인생이 마술을 부리기 시작한다. 이때 우리는 더 이상 이원성이나 분류의 관점에서 창조하고자 애쓰지 않기 때문이다. 즉, 내면의 결핍, 공허함, 분리의 느낌을 없애줄 무언가를 더 이상 외부에서 찾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우리는 새롭고 이상적인 자아에 점점 더 친숙해지면서 스스로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매일 창조의 과정을 가지면서 충분한 시간 동안 적절히 심장센터를 활성화한다면 미래가 이미 일어났다고 느끼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미 온전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결핍을 느끼고 욕구를 느끼겠는가? 아래쪽 세 개의 에너지 센터가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반영하고 양극성과 반대, 경쟁, 욕구, 결핍의 토대를 두고 있다면 네 번째 에너지 센터는 우리의 신적 본성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곳이다.
이 심장센터에서 우리는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 쪽으로 마음과 에너지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분리나 이원성의 영향에서 점점 벗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선을 베푸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 누구나 살면서 적어도 한두 번은 심장센터의 의식을 느껴보았을 것이다.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평화로움과 만족감을 느끼던 순간 말이다. 심장에 연관된 감정들을 끌어안을 때, 즉 베풀고 양육하고 봉사하고 배려하고 돕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충만해지는 느낌, 온전해지는 느낌, 완전해지는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나는 이것들이 우리 인간이 타고난 본성이라고 믿고 있다. 항상성, 일관성, 그리고 회복력.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율신경계, 즉 우리 신경계의 무의식적인 부분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라는 두 개의 하위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알다시피 교감신경계는 그 불이 켜질 경우 가쁜 호흡, 빠른 심장박동, 과도한 땀 분비, 동공 확장과 같은 우리 몸의 무의식적인 활동과 반응을 이끌어낸다. 위험이 진짜로 있거나 감지될 때 투쟁 또는 도주 반응을 자극하는 것이 교감신경계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다. 부교감신경계는 정확하게 그와 반대의 일을 함으로써 그런 교감신경계의 일을 보완한다. 부교감신경계는 에너지를 보존하고 몸의 긴장을 풀고 고도의 에너지를 요하는 교감신경계의 기능들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부교감신경계가 우리 몸속의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방식이다. 자율신경계를 자동차로 본다면 부교감신경계는 브레이크이고 교감신경계는 엑셀러레이터이다. 그리고 심장과 뇌는 이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끊임없이 서로 소통한다. 실제로 우리 몸속의 어떤 체계보다 심장과 뇌 안에 많은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들이 늘 함께 일을 하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몸이 항상성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낀다. 이 항상성 상태에서 우리 몸의 모든 체계가 조화롭게 작동하고 에너지 낭비가 최소화될 때 우리는 신경체계가 일관성을 갖도록 의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심장과 관련된 고양된 감정들을 느끼려면 심장과 뇌 사이에 신경 연결들이 균형과 질서 속에서 최적의 상태로 작동해야 한다. 심장이 그렇게 질서 있고 일관성 있게 뛰면 자율신경계도 일관성을 띠게 되며 그러면 뇌의 기능도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창조적이고 집중력이 좋아지며 더 합리적으로 되고 더 잘 알아차리게 될 뿐만 아니라 뭐든 더 잘 배울 수 있게 된다. 알다시피 일관성의 반대는 비일관성이다. 심장이 일관성 없이 불규칙하게 뛸 때 우리는 불안하고 과민해지며 집중력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을 잃는다. 몸이 생존 모드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인간애나 신성 같은 심장 중심의 감정이 아니라 동물적이고 원시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런 비일관성은 외부 환경 속의 혼란스럽거나 당황스러운 일에 대한 우리 몸과 마음의 반응, 즉 스트레스에 기인한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부교감 신경계가 가장 잘 기능한다면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는 교감 신경계가 매우 활발해진다. 위험하다고 느낄 때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꼭 그 해당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때로는 그 사건에 대한 미처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스트레스를 낳기도 한다. 항상성 상태의 몸은 섬세하고 정교하게 조율된 기계처럼 작동하지만 원한, 분노, 질투, 초조, 좌절 같은 감정이 계속되면 내면의 평정 상태는 깨지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는 꼭 리듬이 깨진 상태와 같다. 그리고 심장의 상태가 정확하게 그렇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의 리듬이 망가진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투하게 되고, 이때 우리는 스트레스와 관련한 무수한 증세들을 겪기 시작한다.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장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는 생명력을 고갈시키고 나아가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나 에너지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스트레스 호르몬에 몸이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비일관성과 혼돈이 정상처럼 느껴지는 중독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 장기 스트레스의 여파는 재난으로 귀결될 수 있다. 존스 홉킨스 병원과 함께 미국의 양대 병원으로 꼽히는 메이오 클리닉이 심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면 심장마비,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을 앓고 급기야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 많은 사람들이 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심장마비 같은 사건이 터질 때까지 자신이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것조차 모른다. 그렇다면 심장이 오랫동안 균형과 질서를 잃고 불규칙적으로 뛰고 있다면 조만간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스트레스 관리 능력의 열쇠는 회복력이다. 하트메스 연구소는 회복력을 스트레스, 역경, 트라우마 또는 시련에 대비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거나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이 회복력과 감정 관리는 스트레스 반응에서 벗어나도록 에너지를 조절하고 건강과 항상성을 유지해 나가는 우리 몸의 중요한 생리적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이다. HRV, 심장과 뇌 사이의 소통. 우리는 오랫동안 뇌가 인간의 몸을 관장한다고 믿어왔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심장은 자율박동기관이다. 뇌의 명령 없이 심장 스스로 알아서 뛴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모든 종을 막론하고 심장을 떼어내 링거액이라는 식염수에 담가 두었을 때 뇌와 신경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뛴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태아의 경우 뇌가 생성되기 전인 3주 정도에 이미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한다. 태아의 뇌의 전기 활동은 5주나 6주는 되어야 시작된다. 이는 심장이 중추신경계와 스스로 소통을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심장은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둘 다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이하다. 따라서 심장은 매번 뛸 때마다 이 두 신경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중요한 점이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이 우리의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준다는, 즉 중추신경계를 통해 직접 전달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심장, 변연계의 내, 자율신경계는 서로 밀접하게 관계한다. 이 중 어느 한 곳에 균형 혹은 불균형이 생기면 다른 두 것도 곧바로 영향을 받는 것이다. 참고로 자율신경계를 관장하는 변연계는 감정의 뇌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감정을 바꾸면 우리 몸의 자율기능도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다. 현대의학은 심박 변이도 분석을 통해
심장이 뛰는 상태만 보고도 우리가 현재 어떤 느낌인지를 약 75% 정확도로 추측해낼 수 있다. HRV, 즉 심박 변이도는 다양한 심장 박동 간격을 보이는 하나의 생리현상으로 그 안에는 환경적 심리적 문제들이 담겨져 있다. HRV로 알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건강과 체력을 반영하는 심장과 신경계의 유연성 정도와 삶에서 정신적, 감정적 균형을 얼마나 잘 잡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심박 변이도를 측정 분석하는 방식으로 심장 박동을 연구한 결과 인간이 감정을 처리하는 법, 느낌이나 감정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 심박 변이도 연구가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된다면 심장, 뇌, 감정 간의 소통에 대한 독특한 이해의 틀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심박 변이도가 보통 수준일 때 삶의 시련들에 더 잘 적응한다고 말하는 연구들이 많다. 하지만 심박 변이도가 낮은 수준일 때는 미래에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심박 변이도의 정도가 낮을 때는 또 여러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어릴 때는 심박 변이도가 크지만 나이가 들수록 변이도가 줄어든다. 심박 변이도는 그 양상이 거의 비슷해서 과학자들은 심박 변이도 측정 결과만 보고도 대개 그 대상의 나이를 오차 범위 2년 안에서 알아맞힌다. 오랫동안 심장이 일정하게 박동하는 것은 건강의 지표처럼 믿어져 왔지만 이제 우리는 심장 박동이 심지어 잘 때조차도 매 순간 다르게 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트메스 연구원들은 수년 동안 심박 변이도를 연구하면서 각각의 심박 양 끝의 뾰족한 부분이 아니라 심박과 심박 사이의 공간들에 주목한 결과 이들 심박 사이 간격에 숨어있는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것은 송신과 송신 사이의 간격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는 모스 부호와 비슷하다. 심장의 경우 박동과 박동 사이의 간격을 이용해 복잡한 송신 신호를 보내는 셈이다. 다시 말해 박동과 박동 사이의 간격들을 이용해 뇌와 몸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다. 1990년대 하트메스 연구소는 사람들이 심장에 집중하면서 인정, 기쁨, 감사, 자비 같은 고양된 감정을 떠올릴 때 그 감정들이 심장의 일관성 있는 박동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감정을 떠올릴 때는 심장 박동이 일관성을 잃고 불규칙적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발견은 심박 변이도 패턴으로 나타나는 감정 상태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연구원들은 또한 분당 심장 박동률과 심장 박동의 일관성은 별개의 생리적 반응이라는 것도 알아냈다. 즉, 높은 박동률을 보이는 사람이라도 심장 박동은 여전히 일관성을 띌 수 있었다. 따라서 심장 박동이 일관성을 띌 때 몸 상태도 일관성을 띈다고 확신했다. 심박 변이도가 일관성을 띌 때 높은 수준의 뇌 센터들에서 일어나는 활동들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두 부분도 서로 더 조화롭게 동조한다. 서양 의학에서 배운 대로 우리는 수위신경계와 불수위신경계의 구분은 차치하거라도 심장 박동률, 혈압 조절과 같은 자율신경계의 기능, 이 기능들이 의식적인 마음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조절 기술에 통달하기 위해 요기나 신비주의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배워서 초자연적이 되면 된다. 이것은 하트메스 연구소가 왜 심장의 일관성이 중요한지를
일반 개인들뿐만 아니라 군대, 경찰, 학교, 스포츠계 등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유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명료한 의사결정 능력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일관성 있는 심장의 좋은 점. 고양된 감정을 개발하고 경험하기로 결심해서 그런 고양된 감정들의 일관된 신호가 뇌에 도달할 때 만약 그 신호가 충분히 높은 진폭을 갖는다면 그러한 느낌과 감정들에 상응하는 화학 물질들이 몸속으로 분비된다. 이것을 우리는 긍정적인 느낌으로 감지한다. 이런 느낌들은 우리를 더 가볍고 더 자유롭게 해준다. 우리 전 존재 상태의 에너지가 고양된 것이다. 안전한 환경에서 고양된 행복감을 느낄 때 그런 느낌의 에너지가 우리 몸에 최소한 1400개의 생화학적인 변화를 순식간에 만들어내 성장과 회복을 촉진시킨다. 에너지를 화학물질로 바꾸기 위해 몸 주변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을 끌어와 쓰는 대신에 이제 우리는 그 에너지장을 추가 및 확장하고 그 결과 에너지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분출시키게 된다. 어떻게 그럴까? 우리가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아래의 세 에너지 센터들이 에너지 소비자로 기능한다면 심장센터는 에너지 확장자로 기능한다. 그리고 고양된 감정들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심장의 주의를 집중할 때 그 일관성 있는 에너지가 심장을 마치 북처럼 뛰게 한다. 심장 주변으로 나아가 몸 주변으로 상당한 자기장을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일관성 있고 리드미컬한 박동이다. 집중적으로 북을 두드릴 때 상당한 음파를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이 심장 박동의 일관성이 더 강해질수록 에너지장도 더 확장된다. 이와 반대로 상처, 화, 스트레스, 질투, 분노, 경쟁심 혹은 좌절 등을 느낄 때 심장이 뇌로 보내는 신호는 일관성을 잃고 이때 그 느낌들에 상당하는 1200개에 가까운 화학물질이 몸속으로 분출된다. 이런 화학물질 폭탄은 약 90초에서 2분 동안 계속 쏟아진다. 짧은 시간일 경우에는 이런 스트레스 감정들이 해롭지 않고 오히려 회복력 강화에 좋다. 하지만 생존 감정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될 때 우리 몸 전체가 일관성을 잃은 상태가 되고 스트레스 관련 질병들의 무방비로 노출된다. 생존 감정들이 우리 몸 주변의 에너지장에 있는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우리를 서로 분리된 물질적 존재라고 느끼게 만든다. 물질, 몸, 환경, 시간 그리고 문제의 근원에 대부분 주의하고 집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분 매초 느끼는 것이 심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심장지성을 깨우는 중요한 열쇠임을 발견한 것이 하트메스 연구소가 이룬 가장 중요한 업적이다. 느낌과 감정이 강력한 자기장을 방출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고양된 감정이 강력할수록 자기장도 더 강해진다.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생산해내는 곳이 심장이다. 내가 생산하는 자기장보다 5000배나 더 강력하다. 손가락으로 손목의 맥박을 짚어보라. 맥박은 혈압하라 불리는 에너지의 파동이고 이 파동이 몸 전체를 지나면서 뇌의 기능을 포함한 우리 몸속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 심장의 자기장은 맥박을 통해 우리 몸 구석구석의 세포로 뻗어나갈 뿐만 아니라 몸 주변의 자기장을 생성한다. 이렇게 몸 주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200 내지 300m 바깥에서도 자기계라고 하는 정교한 탐지기로
특정할 수 있다. 고양된 감정들을 떠올려 심장을 활성화할 때 우리는 그 에너지를 모든 세포들에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들을 공간 속으로도 내뿜는다는 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심장은 생물학을 넘어 물리학으로 나아간다. 하트메스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심장이 일관성 상태에 들어가면 뇌파도 그런 심장의 안정적인 박동에 편승해 0.1Hz 주파수를 보인다는 사실과 뇌와 심장 사이 동조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뇌 전도를 통해 알아냈다. 0.1Hz의 일관성 있는 주파수는 깊은 직관 상태로 들어가 내면의 안내를 받기에 가장 좋은 상태이다. 분석적인 마음이 물러서면 우리도 알파파에서 세타파로 다시 델타파로 의식의 사다리를 내려갈 수 있다. 이때 우리 몸의 회복 기능들이 그 힘을 발휘한다. 우리 학생들도 심장이 아주 일관성 있는 상태인 0.09에서 0.1Hz의 깊은 델타파 상태에서 심오한 혹은 신비한 경험들을 하곤 했다. 심장이 만드는 에너지의 진폭이 때로는 뇌 속의 에너지를 정상의 경우보다 50배에서 300배 혹은 그 이상으로 증가시키기도 한다. 심장과 뇌의 동조성은 게리 슈월츠 박사와 그의 애리조나 대학 동료들이 실시한 일련의 실험으로도 증명된 바가 있다. 이 실험들에서 이들은 신경이나 기존의 다른 소통 경로들을 통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심장과 뇌 사이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심장과 뇌 사이에 에너지 교류가 전자기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트메스 연구소와 슈월츠 박사팀 둘 다 심장과 감정들의 주의를 집중할 때 심장 박동이 일종의 증폭기처럼 기능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때 심장과 뇌 사이에 동조성이 높아지고 몸속 기관들에서뿐만 아니라 몸 주변의 전기장에서도 일관성이 형성된다. 가슴뼈 바로 뒤에 위치한 작은 분비선인 흉선이 심장센터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면역체계의 주요 기관 중인 하나인 흉선은 박테리아,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군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T세포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흉선은 사춘기가 시작될 때까지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듦에 따라 그 기능도 약해진다. 다른 중요한 기관들처럼 흉선도 장기 스트레스로 인한 타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랫동안 비상 모드로 살아가며 생명 에너지의 장을 소진시킬 때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바깥으로 향하며 따라서 내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에너지가 부족하게 된다. 이는 결국 면역체계의 기능 부전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부교감 신경계를 동원해 성장과 회복을 도움으로써 심장센터의 에너지가 활성화된다면 흉선도 에너지를 얻고 더 활력을 띨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몸속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연습이 흉선도 좋게 할 것이며 이것이 나아가 우리 몸의 전반적인 면역체계에 장기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에서 나는 우리 학생들이 감사와 같은 고양된 감정들을 나흘 동안 하루에 15분에서 20분씩 느끼고 유지했을 때 그 에너지가 면역세포 유전자들의 신호를 보내 면역글로빈 항체 A라는 단백질을 생성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면역글로불린 항체 A의 눈에 띄는 증가가 바로 일관성 있는 심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이다. 이 모든 것은 심장 박동의 질이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심장이 조화롭게 박동할 때 몸의 다른 체계들의 스트레스가 덜 가고 에너지는 최대한 늘어나며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으로 좋은 상태가 만들어진다. 심장이 제멋대로 뛸 때는 그 반대 상태가 된다. 일관성 없이 박동하는 심장은 내면 상태를 불안하게 하고 심장과 다른 기관들에 스트레스를 주며 치유와 건강 유지, 장기 프로젝트에 쓸 에너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는다. 몸이 오랫동안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면 예컨대 심장마비와 같은 심장질환이 발생한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고양된 감정들을 선택하고 부조화보다 감사의 감정에 집중하면 우리 몸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건강도 더 좋아진다. 이제 고양된 감정을 이용해 미래로 조율에 들어가서 원하는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낄 때, 그리고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감사함을 느낄 때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작은 일이 바로 치유의 시작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만성 스트레스의 여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갈 때 심장센터는 일관성을 잃고 이는 우리의 창조 능력을 질식시킨다. 혼란스러운 심장박동에 반응하느라 뇌의 각 부분들이 제각기 기능하며 일관성을 잃게 되고, 이러한 비일관성이 자율신경계의 두 부분, 즉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 그대로 반영된다. 부교감신경계가 브레이크이고 교감신경이 엑셀러레이터라고 할 때 이 두 신경계가 반대로 기능한다면 그것은 몸은 속력을 내고 싶은데 발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과 같다. 이 두 장치가 서로 반대로 놀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브레이크는 마모되고 구동장치에는 무리가 가고 저항으로 에너지는 낭비되고 연비는 떨어진다. 결국 습관처럼 받는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마모시킨다. 나머지 생명력은 고갈되고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시키는 능력은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 몸의 회복력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그 바탕이 되기 때문에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리는 완전히 진이 빠지고 몸이 불편해지며 급기야 아프게 될 것이다. 스트레스 중독이 심할수록 의식적으로 심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일관성을 끌어내기가 더 어려워진다. 끊임없는 투쟁 혹은 도주 상태에 갇혀 있다면 바깥에서 느껴지는 위협에 계속 집중해야 하므로 눈을 감고 내면으로 들어서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과 다른 혹은 거기에 맞지 않는 새로운 정보가 신경계 속으로 들어올 수 없으므로 몸을 새로운 운명을 위해 프로그래밍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에 더 많이 중독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창조하고 명상하거나 마음을 연 상태로 있기가 더 어렵게 된다. 심장, 뇌. 1991년 앤드류 아미 박사는 선구적인 연구를 통해 심장이 말 그대로 자신만의 마음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심장은 뇌와 별도로 기능하는 4만여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신경체계를 갖고 있다. 이 체계는 전문 용어로 심장 고유 신경체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심장뇌라고 불린다. 이는 그 후 심장신경학이라는 새로운 과학 분야가 생겨날 정도로 기념비적인 발견이었다. 심장과 뇌는 뇌로 올라가는 구심성 경로들과 뇌에서 내려가는 원심성 경로들로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심장과 뇌를 연결하는 신경 섬유의 90%는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것이다. 아머 박사는 뇌로 곧장 연결되어 있는 이 구심성 신경 경로가 뇌로 끊임없이 신호와 정보를 전달하면서 뇌 속의 더 높은 인식 및 감정 센터들과 소통하고 나아가 그 센터들의 움직임을 바꾼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심장에서 뇌로 가는 이 신호들은 미주신경을 통해 연결되어 사고, 인식, 언어 이해와 같은 피질의 활동을 동기화하는 시상으로 바로 올라간 다음 운동 기능과 문제 해결에 관여하는 전두엽을 통과해서 감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뇌의 생존센터인 편도초에 이른다. 심지어 편도초의 주요 세포들이 심장 박동에 맞추어 움직이기도 한다. 이는 심장센터가 열려 있다면 뇌의 생존센터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심장센터가 일관적으로 기능할수록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에 덜 반응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심장센터의 에너지가 줄어들수록 생존 모드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좋지 않은 감정을 부르는 과거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기억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드는 반응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낳고 급기야 그 과거의 불안에 상응하는 뇌파를 만든다. 하지만 느낌과 심장 박동을 바꿈으로써 이 모든 과정을 바꿀 수 있다. 패턴을 연결시키는 컴퓨터처럼 심장의 고양된 감정들도 뇌의 패턴에 일관성을 줄 수 있다. 고양된 상태를 창조함으로써 미래의 감정을 불러올 때 우리의 뇌는 그 미래의 감정을 위한 혹은 새로운 운명을 위한 신경 네트워크를 깔기 시작한다. 알먼은 심장에서 뇌로 이어지는 구심성 신경 경로를 발견함으로써 심장이 독자적으로 감정을 처리하고 환경에 직접 반응하여 뇌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 없이 스스로 박동을 조절함을 증명했다. 이것은 심장과 자율신경계가 늘 함께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런 소통을 촉진하는 심장 내 신경들 덕분에 심장이 신경체계와 상관없이 감지 능력, 기억 능력, 자기 조절 능력과 자기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요컨대 심장에서 기인하는 감정들과 느낌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느끼는 방식, 그리고 세상과 그 세상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를 이해하는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활성화된 심장센터는 뇌에 시동을 걸고 뇌의 활동을 강화하며 온몸의 균형과 질서와 일관성을 가져다주는 에너지 증폭기로 작용한다. 심장 중심으로 산다는 것. 앞에서 말했듯이 모든 생각은 그에 상응하는 화학물질을 생산해내고 그 화학물질은 그에 상응하는 감정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우리는 그 감정 상태에 맞는 생각만 하기가 쉽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심장에 집중하면서 온전함과 하나임을 더 크게 느낄 때 우리의 꿈에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감사, 풍요, 자유, 사랑을 느낄 때 그에 상응하는 생각들이 저절로 든다. 그와 같은 심장 중심의 감정들이 잠재 의식적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결과 우리는 자율신경계를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미래에 맞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나 결핍을 느끼면서 머리로만 억지로 풍요롭다고 생각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변화는 오직 생각과 우리 몸의 감정 상태가 가지런히 정렬될 때에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은 뭐든지 마음껏 생각할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느낌이나
감정이 없다면 우리 몸은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도 느낄 수도 없다. 그래서 기진맥진해질 때까지 나는 두렵지 않다 라고 긍정 문구를 반복할 수는 있어도 당신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라면 나는 두렵지 않다는 생각은 결코 뇌관 이상을 통과하지 못한다. 당신이 원하는 새롭고 구체적인 운명에 대한 신호를 몸과 자율신경계로 보낼 수 없다는 말이다. 느낌이 감정적인 전하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자율신경계를 자극해 새로운 운명을 만든다. 감정이 없다면 뇌와 몸 사이, 즉 건강에 대한 생각과 건강에 대한 느낌 사이가 불통인 채로 남을 것이고 당신은 새로운 존재 상태를 구현할 수 없다. 에너지를 바꿀 때에만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매일 그 고양된 감정들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 몸은 마침내 타고난 지성을 이용해 앞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상대적인 유전적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몸은 우리가 품고 있는 감정이 실제 경험에서 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장센터를 열고 원하는 경험이 나을 감정을 미리 느끼고 거기에 분명한 의도를 더한다면 몸은 그 원하는 미래가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반응한다. 그때 생겨나는 심장과 마음의 일관성이 우리 몸의 화학 물질과 에너지의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친다. 심장과 뇌 사이의 일관성이 심장에서 시작되어 심장과 뇌가 동조될 때 최고의 성과와 건강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 시간을 내어 심장센터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외부의 무언가가 우리의 감정을 바꿔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고양된 감정들을 느끼겠다고 의도적으로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되고자 하는 사람, 즉 심장 위주의 사람이 된다. 심장이 시키는 대로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을 선택하며 자신과 타인, 지구에 대한 자비와 돌봄의 형태로 그 사랑을 드러낸다. 하트메스 연구소와의 공동 작업에서 우리 학생들은 연습을 하면 외부 세계의 변화와 상관없이 고양된 감정들을 만들어내고 조절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워크숍에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심장 박동을 조절해 고양된 감정을 유지하는 연습을 통해서 심장과 뇌의 일관성을 획득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 다음 우리는 심박 변이도 모니터를 이용해 학생들의 능력을 측정한다. 명상 안내를 할 때 우리는 학생들에게 감사, 기쁨, 사랑과 같은 감정들에 자신을 맡기도록 하고 워크숍이 끝난 뒤에도 매일 연습할 것을 독려한다. 일관성 상태로 앉아 있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것이 곧 습관이 될 것이다. 나는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는 과거의 부정적인 각본에서 벗어나 고양된 존재 상태로 나아갔으면, 그래서 자신의 삶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손에 잡힐 만큼 크고 긍정적인 결과들을 그저 생각과 느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러올 수 있음을 우리 학생들은 거듭 증명했다.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이 일상에서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결과들로 인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물결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들의 긍정적인 에너지 진동들이 모이고 모여서
더 조화롭고 일관성 있는 세상이 만들어진다. 고양된 감정 상태로 들어가는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새 고양된 감정 상태의 기준점이 높아진다. 그러면 더 높아진 기준점이 더 고양된 감정에 상응하는 새로운 생각들을 계속해서 불러낸다. 그 새로운 생각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새로운 수준의 마음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수준의 마음은 다시 그 생각들에 걸맞는 감정들을 만들어내면서 기준점을 계속 높여 나아간다. 심장과 마음 사이에 이런 피드백 고리가 생겨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상태, 즉 무한한 마음의 의식 상태, 깊은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 상태에 있게 된다. 이 과정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때마다 새로운 존재 상태에 맞춰 우리 몸을 재조정하고 우리 뇌를 재설계하며 우리 몸의 생리학을 바꾼다는 뜻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작의 서명을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에너지장 속으로 방출한다.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 혹은 이미 새로워진 우리의 모습이다. 인류는 그동안 일관성 없는 감정들의 렌즈를 들이대고 수많은 역사를 써왔다. 그 결과 셰익스피어의 비극이든 대학살이든 세계대전이든 혹은 비난과 혐오, 분노, 경쟁, 응징 같은 생존 감정들이든 우리는 괴로움, 고통, 억압, 그리고 죽음의 불필요한 자국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왔다. 그 결과 인간은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기보다 갈등과 반목 속에서 살게 되었다.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악순환을 끊을 때이다. 우리는 지금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이 만나는 인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들의 만남은 우리에게 감정을 훨씬 효율적,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법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건강과 인간관계, 에너지 수준, 나아가 개인적, 집단적 진화에 어떤 의미를 지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과학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준다. 산을 옮기는 기적을 이루어내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내면의 존재 상태를 바꾸자는 것이다. 그러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스트레스 가득한 상황에서 서로 에너지를 주고 영혼을 세우며 온전함과 연결됨, 하나됨을 느끼게 해주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뀔 것이다. 뇌는 생각하겠지만 당신이 심장을 인식의 도구로 바꿀 때 심장은 안다. 워크숍 사례들. 컬러 그림에서 보듯이 심장의 일관성이 어떻게 뇌의 일관성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 이미지는 심장의 일관성을 만들어내기 전 상대적으로 낮은 범위의 베타파를 보여준다. 두 번째 이미지는 같은 사람이 단 몇 초 만에 심장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상태로 들어가서 이루어낸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다. 심장이 증폭기로 작용하여 뇌가 매우 일관되고 동조된 상태의 알파파를 내기 시작했다. 그림 73과 74는 고급 과정 워크숍에 참석했던 또 다른 학생의 심박 변이도 상태를 보여준다. 이 학생에게 그날은 상당히 놀라운 날이었을 것이다. 그림 73에서 그날 아침과 점심 직전에 두 차례의 명상의 상태를 보여주고 네모칸 하나는 시간이 5분 경과되었음을 나타낸다. 사진 위쪽에서 오른쪽을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 회속 화살표는 이 학생의 심장이 일관성을 획득해서 유지한 때를 보여준다. 아침 7시 명상 때에 이 학생은 그런 상태를 왼쪽 방향의 두 번째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까지 약 50분간 유지했다.
사진 아래쪽에서 다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보일 것이다.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왼쪽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는 곳에까지 이 학생이 점심시간 전 다시 38분 동안 심장의 일관성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학생이 심장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제 그림 73B를 보자. 같은 학생이 그날 오후 명상 상태를 찍은 것이다. 위쪽에 두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을 보면 이 학생이 다시금 거의 45분 동안 일관성 있는 심장 상태로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녁 8시 즈음에 일어난 일이다. 이때는 명상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학생에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중에 물어보았다. 보통에 끼어있는 상태에서 이 학생의 심장이 초일관성을 보였던 것이다. 이 학생은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압도적인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너무 강한 감정이라 그녀는 누운 채로 그 감정에 자신을 내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저절로 일관성 상태로 들어갔고 침대에 누워있던 1시간 10분 동안 그녀는 삶에 대한 깊은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 이 학생은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명상 후에도 유지했던 것이다. 마지막 화살표가 가리키는 시점에서 그녀는 몸을 옆으로 돌려 잠이 들었다고 한다. 하루를 마감하기에 썩 좋은 방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일어나지도 않은 두렵고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가상의 미래를 마음속으로 거듭해서 느끼기란 얼마나 쉬운가. 그런 생각에 에너지를 대주면 대줄수록 그 상상의 결과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 생각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진짜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우리의 몸을 길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우리 몸은 공황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몸을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에 길들이는 대신 고양된 감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랑과 일관성의 마음을 따르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 공황 발작이 다시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대신 자동적인 사랑의 공격을 기쁜 마음으로 기대해보면 어떨까? 그림 74는 긴 시간 동안 심장의 일관성을 유지한 다른 세 학생의 심장 상태를 보여준다. 자세히 보면 세 사람의 심장 모두 고양된 감정을 최소한 45분 이상 유지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의 몸이 새로운 마음에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상당히 초자연적인 상황이다. 그림 75와 75B의 검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은 보통에 끼어있는 상태에서 심박 변이가 매우 약하게 나타나는 두 사람의 심장 상태를 보여준다. 하지만 다른 6개의 회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은 이들이 심장의 일관성을 부르는 연습을 했을 때 심박 변이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겨우 8분에서 15분 만에 이 학생들은 자신들의 몸을 바꾸고 있다. 오늘은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라는 책에서 심장 지성이라는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장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트메스 연구소의 심장에 대한 연구를 책으로 쓴 스트레스 솔루션이라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사랑과 기쁨과 같은 감정이 내 심장을 일관성 있게 뛰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저도 앞으로는 이런 감사와 사랑의 감정을 충분히 심장으로
느끼는 하루하루를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심장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